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춘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제 정말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두려워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과의 비교를 줄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을 비교했고, 직장에선 직급과 연봉을 비교했고, 가정에선 자녀의 성공을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구네 아들은 의사가 되고, 누구네 딸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비교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남보다 앞서간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뒤처진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한 어르신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인데 어느 날 친구 모임에 갔다가 크게 상처를 받고 오셨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만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날 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분은 조용히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르며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 햇살을 느끼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게도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비싼 식당의 음식보다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보다 동네 공원 벤치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남의 잔치를 부러워하다 보면 내 밥상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뭘 가졌든 누가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비교를 줄이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생각보다 풍요롭습니다. 두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줄이십시오. 이 말을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내 밥을 굶어도 아이들 밥은 챙겼고, 내 옷이 남루해도 아이들 옷은 새 것으로 입혔습니다. 등록금을 대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랐습니다. 그렇게 다 주고 나면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자주 찾아올 거라고,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명절에 한 번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전화 한 통 하기도 미안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운합니다. 이렇게 키워놨더니 내가 뭐가 되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그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원망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했습니다.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걸 줄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용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함께 사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 삶을 살고 아이들은 아이들 삶을 산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되 그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줄이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젊었을 때가 그립습니다. 건강했을 때, 일할 때,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절이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그때가 좋았지. 과거를 추억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는 건 위험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건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크게 성공하셨던 분입니다. 큰 돈을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분이셨죠. 하지만 나이 들어 사업을 정리하고 나니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과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는지.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지금의 할아버지가 좋아요. 옛날 할아버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랑 같이 공원 산책하고 아이스크림 사주시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간직하되 거기에 갇히지 마십시오. 후회도 미련도 자랑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과거에 건강했다면 지금은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바쁘게 일했다면 지금은 여유롭게 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다면 지금은 조용히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순간 현재가 선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네 번째,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줄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꾸 불안합니다. 돈이 충분한지, 건강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노후 자금이 부족하진 않은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저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돈을 모으신 분이셨습니다. 외식 한 번 하지 않고 새 옷 한 번 사지 않고 여행 한 번 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같이 밥 먹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이 꽤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몇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두셨는지.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한 자녀가 조용히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맛있는 거 한 번이라도 드시지 그러셨어요.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정작 살지 못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식당보다 집밥이 더 좋고 비싼 옷보다 편한 옷이 더 좋습니다. 호화로운 여행보다 동네 공원 산책이 더 평화롭습니다. 물론 급할 때 쓸 돈은 있어야 합니다. 아플 때, 위급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욕심은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 가진 걸로 누릴 수 있는 게 뭘까? 가끔은 좋은 음식도 먹고, 보고 싶은 곳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해보십시오.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친구와 차 한 잔도 하십시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노년의 돈은 행복을 사는 데 써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줄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5번째, 타인의 시선을 줄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했고, 남들에게 창피하지 않아야 했고, 남들만큼은 해야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남들은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빴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차를 타든, 무슨 집에 살든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노인정에 가도 남들보다 초라해 보일까봐 좋은 옷을 입고 자식 자랑을 하고 있지도 않은 돈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것도 숨기고 힘든 것도 숨기고 외로운 것도 숨깁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사셨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지팡이를 짚지 않으셨습니다. 늙어 보일까봐. 귀가 잘 안 들려도 보청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피해서.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지팡이가 없어서, 균형을 잡지 못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지팡이를 안 짚으세요? 누가 뭐래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왔던 체면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타인의 시선, 남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지팡이가 필요하면 짚으십시오. 보청기가 필요하면 하십시오. 편한 옷을 입고 편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노년은 꾸밀 나이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살 나이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줄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진짜 품위는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남과의 비교를 줄이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타인의 시선을 줄이는 것. 이 5가지를 줄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천천히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노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